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가장 핫한 살 빼는 약인 위고비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고비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이 제제는 먼저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만을 치료하려고 개발된 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GLP-1 인크레틴 계열의 당뇨병 치료 약물인데 이게 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임상시험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빠지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가 되었고 2021년도에 드디어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FDA에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보시면은요, 저 어마어마합니다. 이 체중 감량 효과 보세요. 15에서 17%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100kg면은 이게 이제 85 또는 83 이 정도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잘 빠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더 잘하면은 80kg 또는 70대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입니다. 단일 약제가 이 정도로 살을 뺄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전에 이제 뭐 다양한 약들이 있었지만 물론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빼는 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뭐냐면 내장 지방이 감소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지방 흡입 있죠. 지방 흡입이라든지 뭐 주사 치료, 뭐 이제 뭐 그 저장성 용액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소 치료라고 합니다. 국소 비만 치료. 근데 이 국소 치료는 뭐냐면은 피하 지방을 빼는 거예요. 피하 지방. 그러니까 CT를 찍어보면 명확한데 이 CT에서 이 비만인 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를 딱 자른 단면입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실제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뭐 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피하 지방이 이제 여기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흡입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또 어마어마한 지방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빼려고 막 흡입을 한다? 여기를 찌른다?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지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주사침 보시면 되게 얇아요. 엄청 얇습니다. 엄청 얇아가지고 이거 뭐 찔려도 거의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삭센다라는 게 있었죠. 비슷한 계열로 삭센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매일 맞아야 돼요, 주사를. 그러니까 이게 주사 맞다 보면은 막 뭐 피부에 트러블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있고 효과도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중단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이 증가하고 이게 이제 주요 작용 기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을 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병이 좀 좋아지는 게 있는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해요. 이게 이제 셀렉트 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이죠. 그 위험도를 한 2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빼는 게 물론 미용 목적도 있지만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건강해진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 이게 원래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하고 대사도 개선해주고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대사를 개선해서 좋게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위고비하고 이 지방 흡입 또는 주사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장 지방 감소는 이거는 흡입으로는 안 돼요. 이게 피하 지방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지방 흡입이나 주사는. 근데 위고비는 내장 지방도 감소시켜주고 피하 지방도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 질환을 개선을 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또 개선해주고 하지만 흡입은 이런 효과는 없는 거죠. 피하 지방만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내장 지방의 감소로 인한 이런 대사질환 개선, 심혈관 위험 개선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위고비의 어떤 특장점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약이 그렇지만은 장점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한 달치 약값이요. 지금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싸게 막 풀리고 있는데 한 50 전후예요. 50 전후 한 달에 50 전후 한 달. 뭐 어떤 데는 40, 어떤 데는 뭐 60, 70, 뭐 이렇게 어떤 데는 뭐 38,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봤어요. 이게 이제 뭐 그 어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그 후기 같은 걸 공유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살짝 봤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고 병원을 잘 살펴보시고 적절히 이제 관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경제적으로도 좀 적합한 그런 곳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뭐 50이라고 해도 이게 한 달에 50이면은 그래도 꽤 비싼 금액이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 근데 미국은 더 비쌉니다. 미국은 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장관 부작용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구역질, 뭐 구토, 설사, 변비, 복통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보통 사용 초기에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은 계속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냥 혼자서 뭐 중지하고 끝, 뭐, 이러면은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물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있어요. 급성 췌장염. 제가 이따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심각하게 거의 뭐 사망에 이른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 이게 무조건 다 계속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조심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 그런 약제가 되겠죠. 그리고 약물 중단 시에 체중이 증가합니다. 요요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을 쓰면서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 중단하면은 그것도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을 빼고 본인이 그 습관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서 그런 지표들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일정 기간 좀 다시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온 지 아주 오래된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근데 체중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겠죠. 본인 운동을 안 먹고 그냥 안 먹고 이게 운동하고 그러면은 이제 근육도 같이 유산소 운동만 하고 그러면은 근육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근력 운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근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주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찌른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장벽이 있죠. 하지만 요거 지금 경구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거의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한번 또 허들이 확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흔한 부작용, 복부 증상이라고 했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변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말고도요,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트림이라든지, 뭐 속쓰림, 두통, 피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나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온다고요? 투여 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서 점차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본인의 식습관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식사를 너무 기름지거나 맵거나 뭐 튀긴 음식,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가. 위고비 맞으면서 그런 걸 드시면은 더 이 복부 증상이 심하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식사 또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밥 먹고 바로 눕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위 배출 시간을 좀 느리게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예전에는 그냥 뭐 눕거나 뭐 그래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거 위고비를 맞고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은 어우 이렇게 이게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잠시 산책하거나 앉아 있거나 그런 게 좋고요. 또 이제 수분 섭취, 수분이나 전해질, 이온 음료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적절히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 그러면 섬유질 같은 거를 이게 안 먹으니까 이게 또 변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량은 적더라도 섬유질은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이럴 때 심하게 막 토하고 탈순하고 막 계속 아프고 뭐 이런데도 난 무조건 살을 빼야 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약간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 황달, 발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급성 췌장염, 당남염 이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위고비를 맞으시고 이 뭐 췌장염이 왔다, 뭐 담낭염이 왔다 이런 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은 없긴 하지만 실제로 케이스 리포트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그래도 종종 있어요. 아주 뭐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좀 심각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서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74세 남성이었고 이분은 당뇨가 있었고 심방세동, 이 심방세동이라는 건 부정맥이죠.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이건 이제 혈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그 혈관에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장병이 있었던 분이에요. 심장병. 그리고 비만하기도 했고요. BMI가 31.7, 꽤 고도 비만이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위고비를 한 0.25, 제일 낮은 용량을 위클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랬는데 4주 전에 이제 뭐 좀 용량을 갖다가 좀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0.5로 올린 겁니다. 이게 뭐 아주 많은 용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최대가 이제 2.4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구역질이 나고 변비가 심해지고 이래서 오셨어요. 그 왔을 때는 너무 명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왔는데 결국 진단명은 Severe Acute Pancreatitis,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급성 췌장염이 왜 뜬금없이 왔지? 뭐 급성 췌장염이 보통 오는 거는 술 또는 뭐 어떤 약, 어디 뭐 다치거나 이랬을 때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왔고 랩을 해봐도 뭐 중성지방이 뭐 아주 높다고 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담석이 내려가서 뭐 좀 막아가지고 왔나 해서 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위고비 용량을 올리고 나서 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게 중환자실입니다.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경과가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쇼크가 오고 신부전이 와서 막 대체요법을 했고 그리고 ARDS 와가지고 벤틸레이터 달았고 인공호흡기죠. 그러다가 결국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위고비, 즉 GLP-1 아고니스트 제제가 어떻게 췌장염을 일으킨 것일까? 이게 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어떤 가설을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GLP-1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췌장에 있는 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자극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극을 받은 세포들이 점점 자라나는 게 아닐까? 자라나서 매스를 키우고 그러니까 그 덕트를 막고 흘러나가는 길을 막고 그러면서 염증이 온 게 아닌가? 이게 하나의 가설로 나와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위고비가 무조건 췌장염을 일으킨다. 심하게 췌장염을 일으킨다. 큰일 나겠네. 이거 절대 맞으면 안 되겠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관성. 그러니까, association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일으킨다 이렇게 딱 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췌장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좀 특발성을 많이 생겨요. 원인이 없이 왜 생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고비 투여 중에 뭔가 췌장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다 위고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례가 뭐 엄청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상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다른 원인을 감별을 합니다. 감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적인 관련성 아까 그 사례처럼 그리고 아까 그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약물을 중단하고 호전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단하고 이게 좋아졌다면 이거는 위고비 때문이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신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과관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뭐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또 그 이제 가끔 이 회사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직원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고비에 의해서 췌장염이 왔잖아요, 방금. 근데 이건 담석하고 관련된 거지, 위고비 자체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 말이 완전히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고비를 딱 맞으면은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져요. 이 담낭이라고 하는 데서 쥐어짜가지고 담즙을 내보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운동이 여기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 위 운동도 떨어지고 담낭의 운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담즙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돌을 만들어요, 돌. 근데 이 돌이 여기만 있으면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췌장 쪽 비슷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췌장염이 생기는 거지. 이게 위고비가 췌장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위고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담석도 전혀 없었고 담낭염의 증거도 전혀 없었는데 위고비를 증량하고 나서 췌장염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아까 연관성이 있다는 신호는 존재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암이죠. 암. 갑상선 수질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갑상선 암의 타입은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설치류, 쥐죠, 쥐. 쥐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인간에서는 아직 좀 입증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MEN2라는 거는 다발 그 내분비 그 질환인데 굉장히 이것도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요런 특수한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조심이 아니라 금지해야죠. 이럴 때는 뭐 위고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갑상선 수질암 가족력이 있다 또는 MEN2다 이런 환자분들은 거의 뭐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갑상선 결절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초음파 옛날에 뭐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내가 결절이 있었는데 그 뭔지 잘 모르고 뭐 좀 크다고 팔로우업하라고 했는데 뭐 확인을 안 했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갑상선 초음파를 한번 해서 그거 어떻게 됐지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고비 투여 전에 지금 뭐 췌장염도 뭐 올 수 있다, 갑상선 암도 뭐 올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드물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걸 갑상선 초음파도 하고, 뭐 복부 초음파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해야죠. 그러니까 갑상선 초음파, 뭐 칼시토닌 같은 게 아까 그 갑상선 수질암의 지표예요. 근데 이런 검사는 일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 이게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루틴하게 하지는 않고 뭐 목에 이제 혹이 만져지거나 결절이 있는데 뭐 확인이 안 됐거나 뭐 너무 오래전에 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는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분들 중에 갑상선 암이 있어도 그 타입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두암입니다. 파필라리 사이로이드 캔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수질암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본인도 체크를 한번 해볼 겸 하면서 위고비도 어차피 좀 그런 찝찝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담석이라든지 췌장질환 이런 과거력이 있었거나 내가 뭐 지금 배가 불편해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스크리닝을 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 검사죠. 기본 검사는 저는 사실은 그냥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위고비를 투여할 정도로 이렇게 비만 그 조절이 잘 안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어떤 메타볼릭 프로파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간 기능이라든지 콩팥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하는 거는 그냥 건강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만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들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도 이건 피로 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위고비 투여 전에 반드시 뭐 시행해야 되는 검사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 검사 정도는 그냥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잘 안 하세요. 이렇게 오시면은, 왜냐면 가격을 딱 비교하고 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검사가 추가되면 또 이게, 위고비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이 검사 같은 거에 비용이 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이제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무조건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게 좀 안타깝죠. 왜냐면 그게 기본 검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정도 본인의 건강 체크하는 거, 아니면 뭐 다른 기회에 다른 걸로라도 체크를 꼭 해보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고비를 맞고 나는 먹는 재미가 없어서 우울하다. 요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본인도 잘 못 느끼겠지만 먹는다는 게 인생의 아주 큰 낙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낙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음식을 보면은 원래는 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졌는데 위고비를 맞고 나니까 음식을 보니까 배가 부르다. 이게 너무 우울한데? 너무 헛헛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꽤 심각합니다. 이 부작용이,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먹는 즐거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꽤 있습니다. 나의 어떤 삶의 위안이라든지 뭐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안증 혹은 자살 위험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고에 딱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 좀 즐겁게 살려고 살 빼가지고 이제 좀 날씬하게 해가지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뭐 중단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중단하면 살은 다시 찝니다. 살은 다시 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상의를 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운동 같은 걸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 이제 상의를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중단을 하잖아요. 중단을 하면 한 2주 정도 이제 후에 보통 호전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감 같은 거는. 자, 그러면 이 작용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막 이게 엄청 그렇게 살 빼는 효과도 좋고 내장 지방도 감소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이거 효과는요, 그 클래스 이펙트, 그러니까 GLP-1 유사체로서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LP-1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 내에서 밥을 먹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그 인크레틴 호르몬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길게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만든 물질이죠. 어떻게 작용하냐면, 식욕 억제, 포만감 증가. 그러니까 이거는 뇌에 작용하는 거예요. 뇌에 이제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가면은 딱 자극을 해가지고 이거는 너 배고프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배고프지 마,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배 부른 상태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밥도 안 먹었는데 너 지금 배가 부른 상태야, 먹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전이 있고요. 그다음 위 배출 속도 지연. 그러니까 이거는 자, 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소장으로 팍 넘어가면 또 이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비어 있으니까 또 먹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음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지?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 부작용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는 거고요. 또 뭐 토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먹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당뇨 조절의 원리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가니까 혈당도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 조절도 하게 되겠죠.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 작용 시간. 원래는 이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걔는 그렇게 오래 작용하고 길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작용하고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반감기가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 1회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져서 이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플드 또는 내쉬 이게 이제 지방간의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용어가 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네플드 이랬는데 지금은 대사 관련 간질환 해가지고 MASLD 이렇게 바뀌었고 내쉬도 메쉬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었는데 지금은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용어가 어찌 됐건 간에 지방간에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간에 이제 쌓인 지방도 감소를 시키고요. 간의 염증이라든지 섬유화도 개선을 시켜주고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방간까지 개선을 하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라는 게 감소를 하면 내장 지방이 결국은 그 유리 지방산을 만들어서 프리패시 애시드를 자꾸 분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딱딱딱딱 쌓이면 그게 지방간이에요. 근데 얘가 감소하니까 잘 안 가는 거죠. 지방간이 감소한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하고 직접적인 간 대사도 조절하고 위 배출 지연 시기 조절, 지방간 개선율 70%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계속 간 수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조합해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장수 아니야? 하게 하는 약 아니야? 실제로도 이게 체중 감량을 넘어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심혈관 질환,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는 결국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켰죠. 그리고 지금 만성질환이 다 대사질환이잖아요. 그거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장밋빛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계속 맞은 사람들이 계속 평균 연령이 높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좀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좋은 측면만을 너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수 이런 거는 그냥 희망입니다. 꿈이에요, 꿈.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지. 이건 아직 먼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고비라고 하는 약은 기존의 어떤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은 맞고 어떤 다른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약은 맞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 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적당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분들이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써야 되고 중간중간에 체크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약이다. 하지만 또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게 그런 심각한 부작용 같은 거는 드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이 적절히 사용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 위고비라고 하는 게 GLP-1 아고니스트고
그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 개발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니은 멤버십에 당뇨 이 시리즈, 당뇨 플레이리스트에 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얘기를 하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작용 기전이라든지 그 이 위고비라고 하는 제제 이외에도 아주 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지금 아주 앞다투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 50분 정도 이렇게 멤버십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